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산염기 중화 반응, 그걸 좀 수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중화 반응이 뭔지에 대한 이제 어떤 정의가 나오는데, 이 중화 반응 역시 수용액에서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논리는 산화환원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중화 반응을 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걸 치면 중화 반응이 뭐랑 생김새가 똑같냐 하면 이제 이거랑 반응이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때 앙금생성 반응의 개념이 좀 머릿속에 있잖아. 그러면 그거하고 형태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AgNO3 플러스 NaCl 이렇게. 그럼 둘 다 이제 질산은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이어서 이온들이 결합한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집어넣으면 다 뭐가 되냐면 양이온, 음이온으로 분리가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무슨 반응이 있냐면 중화 반응이라고 표현하면 중화 반응은 이제 산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염기라고 하는 물질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산염기는 정의를 설명해 드릴게요, 간략하게. 근데 이제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앙금생성 반응 배울 때도 앞에 있는 게 양이온, 뒤에 있는 게 음이온이었다고 치면 중화 반응할 때도 앞에 있는 게 양이온, 뒤에 있는 게 음이온에서 넣으면 양이온, 음이온은 그냥 분리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얘가 물에 들어가면 Ag 플러스라는 양이온이랑 NO3 마이너스라는 음이온으로 분리되고, 얘도 물에 들어가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라는 음이온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논리를 하면 얘도 물에 들어가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얘는 약간 특이한 거야. 특이하다는 건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 상황을 할 때 HCl도 역시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이온으로 분리가 안 되는데 뭐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죠. 그래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고, 여기 또 물에 들어가면 이제 Na 플러스랑 이제 OH 마이너스로 뭐 하냐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물에 들어가서 양이온, 음이온하고 분리됐을 때 요 양이온하고 요 음이온하고 서로 뭐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도 역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화살표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놨을 때 이게 반응을 해서 앙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반응해서 앙금을 안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얘는 얘하고 반응해서 AgCl이 되고, 얘하고 합치면 뭐가 되냐면 NaNO3 식은 이제 이렇게 쓰거든. 그럼 이것 중에 앞에 있는 게 실제로 수용액에서 뭐야? 반응해서 염화은이라고 하는 하얀색 앙금이 생기는 거고, NaNO3 같은 경우는 수용액에서 뭐 한다? 수용액에서 아무 반응도 안 해. 그냥 수용액에 존재하는 거야. 이온 형태로. 근데 식은 그냥 어떻게 쓰는 거야? 식은 이제 전하량 보존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쓰는 거지, 실제로는 얘는 그냥 수용액 형태에 뭐 한다? 존재하는 거야. 그럼 같은 논리를 하면 얘도 얘하고 할 때 뭐가 되냐면 H2O 플러스 뭐가 되냐면 NaCl 이렇게 돼요.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역시 어떤 거는 반응을 하고 어떤 건 뭐야?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알죠? 그래서 얘도 여기 있는 이 H2O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서로 반응해서 H2O가 되는 거고, Na하고 Cl은 수용액에서 실제로 뭐 하지 않는다? 반응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중2 때 배웠던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게 뭐야? 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이다 라고 표현하면 형태가 앙금 생성 반응하고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중화 반응, 그러니까 앙금 생성 반응 배울 때 이렇게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처럼 실제로 화학 반응을 뭐 하는 거야? 일으키는 애들을 알자 이온이다 이렇게 부르고, 실제로 반응을 뭐 하는 거야? 하지 않고, 저 알자 이온이 반응할 때 그냥 주변에 있는 놈들, 요런 애들 있잖아. 요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경꾼 이온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얘하고 얘가 서로 뭐 하는 거야? 반응해서 뭐가 되기 때문에 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같은 애들을 R자 이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이제 애초에 이제 중화 반응이 앙금 생성 반응하고 똑같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쓴 이온이 종류를 치면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고 얘도 이온이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종의 얘네들은 다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물속에서 반응을 하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물속에서 반응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 하는 거야? 반응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수용액에, 알았지? 수용액에 이온이 존재한다고 치면 지금 선생님이 쓴 게 쟤도 이온이 4종류, 얘도 이온이 몇 종류야? 4종류잖아. 그치? 쟤도 4종류, 얘도 4종류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온이 절대로 몇 종류는 불가능할까? 4종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존재할 수가 없냐면 수용액에서 반드시 얘하고 얘는 서로 뭐 하는 거야? 얘하고 얘는 서로 반응해서 무조건 뭘 만들기 때문에 염화은을 만들기 때문에 수용액에 Ag 플러스나 Cl 마이너스가 동시에 뭐 한다? 동시에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왜냐하면 반응을 뭐 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수용액에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뭐야? 동시에 존재하는 게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잘 들었을 때 이온이 제일 많으면 몇 종류겠어? 4종류는 무조건 안 돼. 4종류는 안 되면 무조건 제일 많을 때 몇 종류야? 제일 많을 때가 3종류야. 그럼 제일 적을 때가 몇 종류야? 제일 적을 때는 2종류야. 제일 많을 때가 3종류, 제일 적을 때가 2종류. 왜냐하면 이걸 숫자를 써볼게, 숫자를. 어차피 반응하니까 만약에 편의상 얘가 15개씩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15개, 얘는 10개, 10개 이렇게. 알지? 그럼 개수는 아까 앞에서 배웠지만 얘도 어차피 이온들이 어쨌든 반응해서 뭔가를 만들기 때문에 전하량이 다 개수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면 Ag 플러스가 15개 있고 Cl 마이너스가 10개 있는 거잖아. 그럼 제가 반응하면 염화은이 몇 개 생겨? 염화은이 몇 개 생겨? 10개 생기잖아, 10개. 이게 무슨 법칙이냐? 혹시 기억나냐? 이게 무슨 법칙이냐? 이게 일정 성분 법칙.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가가 양이 많다고 해도 항상 나올 때는 일정한 개수비인 1대1로 뭐 하기 때문에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요거 10개 다 반응할 때 요게 10개만 반응하고 몇 개가 남는 거야? 5개가 남는 거지. 그러면 이온이 몇 종류야? 그럼 이온이 3종류. 그럼 만약에 이온이 몇 종류가 나온다고 치면 이온이 2종류가 나온다고 치면 얘가 몇 개 있을 때 얘가 10개 있을 때 얘가 10개 있으면 얘가 이제 완전히 반응해서 얘 10개와 얘 10개가 뭐야? 수용액의 2종류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중화 반응이 앙금 생성 반응하고 똑같기 때문에 알았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중화 반응을 한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중화 반응 한다라고 표현하면 형태를 같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용액 안에 이온이 하나, 둘, 셋 몇 개가 있을 때 4개가 있을 때 1사가 동시에 뭐 할 수 없다? 1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 반응을 시키면. 그러니까 1사 중에 둘 중에 누군가 하나만 있던가 아니면 뭐야? 둘 다 없던가. 그러면 반드시 있는 애들은 누구야? 반드시 있는 애들은 반응을 안 하니까 수용액 안에 구경꾼 이온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몇 종류다? 최소 2종류고 많으면 3종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종류상으로 봤을 때. 알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하면 중화 반응 자체도 양적 관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용액 안에 어떤 이온이 몇 종류에 몇 개 있는지 알아야지 반응시켜서 뭐가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앙금 생성 반응이랑 중화 반응의 형태가 뭐하기 때문에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온의 종류가 몇 종류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얘도 뭐 케이스로 나누면 지금은 산 한 종류랑 염기 한 종류가 반응했는데 예를 들면 막 산이 2종류 있고 염기가 한 종류 있으면 뭐 이온의 개수는 또 막 바뀌어요. 종류는 막 바뀌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중화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항상 1대1로 반응하는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좀 해봐야지, 석유.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이제 말을 써보면 이제 중화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산이라고 부르는 물질과 염기라고 부르는 물질을 어디에서? 물 속에서 뭐 하는 거야? 반응시키면 그때 뭐가 생기면서 물이 생기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건 이제 통과가 개정이 되고 나서 뒤에 들어가 있고 중학교 책으로 치면 3-1의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3-1의 마지막 단원이 화학 반응의 열 출입이거든. 그래서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물이 생성이 되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해요. 중화 반응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을 이제 중화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열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반응이냐면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그래서 실제로 산을 준비하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서 염기를 집어넣어서 뭐 하는 거야? 반응을 시키잖아. 그럼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액의 온도가 뭐 한다? 수용액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는 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선생님이 얘를 뭐라고 부르고 얘를 산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불렀다? 염기다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이제 산염기 정의는 이번 방학탕 할 때 일부러 안 집어놨어.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학기 중에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지구상에. 그리고 혹은 뭐다? 염기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을 텐데 산이라고 부르는 물질은 수용액에 들어가서 무슨 이온이 나와야 되냐면 수용액에 들어가서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 있으면 그건 산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소 이온을 먹으면 무슨 맛이냐면 먹으면 신맛이야. 그래서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산이라는 물질은 수소 이온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화학식에 최소는 뭐는 포함하고 있어야 돼? 최소 H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같은 논리로 하면 염기라고 하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염기라고 하는 물질은 최소 뭘 갖고 있어야 돼? 최소 OH를 갖고 있어야 돼. 물론 예외는 있어, 알았지? 화학이니까 뭐 예외는 있어요. 근데 보통 봤을 땐 산이라고 하면 H를 갖고 있고 염기라면 뭘 갖고 있다? OH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앞에서 한 2번 정도 배웠을 때 우리가 지진 화산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코돈과 아미노산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되거든. 그런 것처럼 얘도 뭐가 안 되냐면 산이라고 하면 H를 반드시 뭐야? 포함하고 있는데 거꾸로 H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물질이 모두 다 산이다? 이건 안 돼. 그럼 또 모두 되냐면 염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화학식에 OH를 포함하고 있는데 OH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항상 꼭 뭐는 아니다? 항상 염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안 돼. 알았지? 그냥 무조건 H가 있으면 산이고 OH가 있으면 염기고 이게 아니고 H하고 뭐를? OH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놈들 내가 물에 뭐하면? 물에 넣으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으로 분리되면서 수소이온을 내놓고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 있으면 그런 물질을 뭐라고 본다? 그런 물질을 산 또는 염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중학교 때 되게 잘 나온 C2H5OH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면 OH 갖고 있으니까 염기냐 이런데 이건 염기가 아니고 중성이야. 중성. 에탄올이라.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OH 갖고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다? 염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제일 첫 번째 이제 중화 반응이다 라고 해서 중화 반응의 정의가 뭐 어떤 건지 써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 보면 알자 이온 반응식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구경꾼 이온 뭐 이런 게 있어요. 알았지? 알자 이온. 그래서 실제로 반응하는 게 알자 이온이 되는 거고 반응을 하지 않는 것들을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잖아. 문제를 풀면은 알자 이온보다는 구경꾼 이온이 훨씬 더 문제를 풀 때 중요해. 이유는 알자 이온은 서로 뭐 하기 때문에 서로 반응하기 때문에 알자 이온들은 개수에 뭐가 있다? 개수에 변화가 있어. 변화가. 근데 이제 구경꾼 이온들은 서로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개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경꾼 이온을 통해서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내야 돼. 그래서 실제로 화학 반응에 봤을 때 중화 반응 자체는 물이 생기는 게 중요한 반응이지만 문제를 풀 때는 어디에 더 포인트가 있냐면 구경꾼 이온을 찾아내는 거에 더 큰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몰농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몰농도는 원래 이제 화원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 근데 오늘은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 뒤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농도가 무슨 표현이다 이런 것들 해야 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할 건데 갑자기 이제 몰농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는 거는 결국은 산과 무엇이 반응하기 때문에 염기가 반응하기 때문에
수용액 안에 HCl이 얼마만큼의 농도로 있고 수용액 안에 NaOH가 얼마만큼의 농도로 있는지를 뭐 해야 돼? 알아야지 반응을 시킬 수 있어. 그래서 농도가 필요하고 실제로 모든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농도가 같은 거, 농도가 다른 거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낸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뭘 얘기할 거냐면 농도의 개념을 좀 설명할게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3번이 이제 중화 반응의 무슨 관계냐면 양적 관계예요. 양적 관계. 그럼 이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라는 거는 여기 지금 이제 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식이 있을 때 실제로 반응하는 게 누구냐면 실제로 반응하는 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반응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H2O가 되는 반응이 실제 반응이야. 근데 아까 앞에서 금속의 반응성 할 때도 해봤지만 얘네들이 반응할 때 H는 전하량이 1 플러스고 OH 마이너스는 전하량이 1 마이너스. 항상 어떻게 반응한다? 항상 1대1로 반응해. 그러니까 뭐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걸 찾을 필요는 없어. 알았지? 그냥 항상 얘 1과 얘 1이 반응해서 뭐가 생기냐면 얘가 1 생긴다.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잖아. 그럼 산과 염기를 섞잖아. 그럼 산과 염기를 섞으면 얘는 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건 없는 거야. 무조건 반응하는 거야. 그럼 얘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생기냐면 총 경우의 수가 3개가 생길 수 있어요. 3개. 알았지? 하나, 둘, 세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 경우가 생기면 무슨 말이냐면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산이 염기보다 뭐 한다?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산과 염기가 있었을 때 염기가 산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산과 염기가 뭐 하는 경우? 산과 염기가 똑같은 경우. 이렇게 뭐 한다? 3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산이 염기보다 많다는 거는 얘의 개수가 얘의 개수보다 뭐야? 더 많은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얘가 140개가 있고 얘가 100개가 있다. 뭐 이런 경우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과 염기가 똑같다는 건 얘가 예를 들면 100개 있으면 얘도 100개 있다. 이게 되는 거고 얘가 더 크면 얘가 100개 있으면 얘는 뭐 140개가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이 돼요. 그럼 항상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에 H 플러스가 140개 있고 염기에 OH 마이너스가 100개 있으면 거기서 뭐가 생긴다고 쳤을 때 물이 생긴다고 쳤을 때 물이 몇 개 생기는 거야? 100개. 항상 작은 거 기준이니까. 그럼 물이 100개가 생기고 누가 남는 거다? 얘가 140개가 있었으니까 40개가 뭐야? 40개가 남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산과 염기가 있으면 여기도 역시 물은 몇 개 생기고 물은 100개 생기고 염기가 몇 개 남는 거야? 염기가 40개 남는 거. 얘는 산이 100개 있고 염기가 100개 있으니까 반응하면 얘는 물이 몇 개 생기고 100개 생기고 남는 게 뭐 하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 설명할 때 수용액에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자,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이 몇 개가 있을 때 4개가 있을 때 4개 이온이 뭐 하는 거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 이유는 항상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서로 뭐 하기 때문에 서로 이 둘이 반응을 하는 거야. 알지? 그럼 항상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 보면 얘가 산이 있고 얘가 염기가 있잖아. 그럼 서로 반응하면 누가 남기 때문에 산이 남잖아. 그럼 산이 남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온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을 때 몇 종류가 있어야 돼? 산이 남는다고. 산이 남으면 얘가 남는 거잖아. 그럼 얘가 남고 얘네는 항상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온이 몇 종류가 생기냐면 이온이 3종류가 생겨. 3종류. 그럼 만약에 산과 염기가 뭐 하는 거다? 다 반응하면 얘하고 얘가 완전히 반응한 거지. 아까 설명한 앙금 생성 반응처럼. 그럼 이때는 요놈과 요놈만 남으니까 몇 종류야? 2종류가 남는 거죠. 그럼 역시 얘도 몇 종류다? 얘도 염기가 산보다 많으니까 얘는 요게 남는 거잖아. 그래서 몇 종류가 된다? 그래서 3종류가 된다. 그래서 여기 파트는 문제를 풀 때 제일 처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용액에 이온이 몇 종류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이 용액이 섞었을 때 산인지 염기인지 뭐 중성인지 이런 것들을 뭐 한다?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만약에 써볼게. 이게 3종류다라고 써있잖아. 이게 3종류. 그럼 3종류라고 써있을 때 얘가 4고 얘가 만약에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1이고 얘가 4였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4고 1이면 뭐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저 좀 틀어도 돼, 이제? 얘가 4, 9, 1이면 뭐가 안 맞아? 이게 지금 선생님이 쭉 설명하는 게 어차피 다 어디서 반응하기 때문에 다 수용액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반응하는 건 패턴이 산화환원이랑 똑같이 기본 전제 조건이 수용액에 존재하는 전하량의 총합은 뭐야? 일정하다는 게 기본 베이스야, 기본 베이스. 그럼 얘가 4가 있고 얘가 1이 있잖아. 그럼 얘가 지금 음이온이 1-짜리가 4개 있는데 양이온이 1+짜리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누가 무조건 있어야 돼? 양이온이 더 있어야 돼. 그럼 양이온이 더 있어야 되니까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지 음이온하고 양이온을 더한 개수가 뭐하다? 똑같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지. 같단 말이야, 의미가. 앞에 거랑. 그럼 이것도 얘가 하나 있고 얘가 몇 개 있으면 4개 있잖아. 그럼 얘가 이제 몇 개가? 얘가 3개가 더 있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두 종류니까 얘하고 얘가 뭐 하는 거야? 예를 들면 4로 똑같잖아. 그럼 이미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더 이상 얘네는 뭐 하면 안 돼? 존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산과 염기를 뭐 하면? 섞는 게 무슨 반응인데? 중화 반응이잖아. 그럼 산과 염기를 섞게 되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1, 2, 3번처럼 산과 염기가 섞여 있는 무슨 용액이 생기는 거야? 섞여 있는 혼합 용액이 생기는 거야. 혼합 용액. 그럼 이제 혼합 용액이 생기면 시험 문제는 어차피 혼합 용액이 나오니까 혼합 용액은 총 경우의 수가 몇 개다?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누가 더 많으니까 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산이 뭐야? 남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액성이 뭐가 된다? 액성이 산성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누가 남으니까 OH- 남으니까 얘는 액성이 뭐가 된다? 이건 액성이 염기성이 되고, 그럼 얘는 산과 염기를 섞었는데 산과 염기가 완전히 뭐 했기 때문에 완전히 반응했으니까 H+나 OH- 하나도 없잖아, 수용이 안에. 그럼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중성. 그래서 혼합 용액을 이제 섞잖아. 그 혼합 용액을 섞으면 그 혼합한 용액의 액성이 가능한 경우 몇 개다? 3개인데 이 3개를 찾는 방법이 제일 원초적인 방법이 뭐야? 종류를 갖고 찾는 거야. 아니, 종류를 봤을 때 3종류면 뭐다? 산성 또는 염기성이고 2종류면 뭐다? 2종류면 중성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알지?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수용액에 이온이 뭐한다? 몇 종류 있는지를 항상 제일 먼저 찾을 수 있어요. 개수 세는 건 약간 나중에 문제고 수용액 안에 이온이 몇 종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어야지 지금 현재 상태가 무엇이다 라는 걸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중화점이 나와요. 중화점. 맞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화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중화점이 뭔지 해볼게. 그래서 2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 보면 뭐 5번째 중화점 확인법 있는 거에 거기 그림이 한 장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제 그림을 보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액성 그 다음에 이제 BTB 용액의 색깔 변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그냥 그림 보는 거야. 그림. 첫 번째 비커를 잘 보잖아. 그럼 첫 번째 비커를 잘 보면 그림에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 H 플러스가 2개 있고 Cl 마이너스가 몇 개 있다? 2개 있는 거야. 이렇게. 알지? H 플러스가 2개 있고 Cl 마이너스 2개 있고. 근데 이거 그냥 노파심에 얘기하는 건데 보통 아까 선생님 썼듯이 HCl이라는 게 있을 때 내가 얘를 물에 집어넣으면 얘는 H 플러스와 뭐다? Cl 마이너스로 이온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기 보는 것처럼 H 플러스가 2개 나오고 Cl 마이너스가 2개 나온다라는 건 애초에 처음에 얘를 몇 개 넣어야지 저런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냥 2개. 알았지? 또 바보처럼 이걸 4개 넣어서 이게 2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지? 얘를 2개 넣어야지만 얘가 2개 생기고 얘가 2개 생기고 이렇게 돼. 이래야지 이제 다음 시간에 뭘 설명할 때 안 헷갈리냐면 농도를 설명할 때 안 헷갈려. 알지? 그래서 저기 지금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2개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Na 플러스는 아직 안 넣었고 OH 마이너스도 아직 뭐 한다? 집어넣지 않은 거야. 그럼 액성은 당연히 H 플러스가 존재하니까
산성이 되죠, 산성.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산성이라고 하는 물질이 예를 들면 지금 물근염산이잖아. 그럼 물근염산을 쫙 마셔. 그러면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 산이니까 뭐 존나 쉴 거 아니야? 그럼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용액이 액성이 뭐라는 걸 산성이라는 걸 파악하려면 뭘 쓰는 거야? BTB 용액이라고 하는 지시약을 쓰는 거야, 지시약. 그래서 뭐 배운 적이 없어요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BTB 용액은 언제 나오냐면 중학교 2학년 4단원에 원래 나와. 그래서 BTB 용액은 색깔 변화가 노초파 이렇게 나와서 산성일 때 노란색이고 중성일 때 초록색이고 염기성일 때 뭐 한다? 염기성일 때 파란색에 이제 색 변화가 있는 색 변화. 알죠? 노초파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BTB 용액을 넣으면 액성이 뭐기 때문에 액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액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이제 노란색을 뭐 하는 거야? 이제 노란색을 띠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칸이 이렇게 쭉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몇 개의 칸이 있다? 4개의 칸이 있는데 이 4개의 칸에 누구는 그냥 쭉 쓰면 되냐 하면 Cl- 그냥 쭉 쓰면 돼. 왜 그러냐면 Cl-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이온이야? 구경분 이온이기 때문에 Cl-의 개수는 뭐야? 그냥 영원히 변하는 게 아니야. 계속 2개, 계속 2개, 계속 2개를 유지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Cl- 개수는 계속 2개를 유지한다.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그림을 보면 거기다 뭘 넣냐 하면 얘를 하나 넣는 거야. 알지? NaOH를 하나를 집어넣어. 그럼 NaOH 하나 집어넣으면 NaOH가 들어와서 Na 플러스에 OH-로 뭐 하는 거야? 이온화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얘 하나와 얘 하나가 들어가니까 얘를 당연히 얘랑 똑같은 논리로 치면 뭐야? 한 개를 넣어주는 거지. 그럼 얘를 한 개 넣으면 이온화해서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가 수용액이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일단 Na 플러스가 또 뭐기 때문에? 구경분 이온이기 때문에 요 과정,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NaOH를 넣으면 NaOH가 들어가니까 Na 플러스가 뭐야? Na 플러스가 한 개가 뭐 하는 거야? 한 개가 생성이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실험을 보면 NaOH를 또 뭐야? 또 넣잖아. 그치? 그럼 NaOH를 또 넣으면 NA가 한 번 뭐 하니까? 더 들어가니까 이게 2개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넣으면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번 더 넣으면 3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만 써본 거야, 선생님이 지금? 구경분 이온만 다 써본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미리 들어가 있으니까 얘의 개수는 계속 뭐 한다? 얘의 개수는 계속 일정한 거고 얘는 내가 조금씩 뭐 하니까? 조금씩 넣어줬으니까 얘는 반응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뭐 한다? 얘는 개수가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굳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랑은 이거 위치가 반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굳이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내가 지금 뭘 넣어주는 거냐면 수산화 나트륨을 뭐 하는 거야? 집어넣을 때 수용액 안에 존재하는 뭘 보는 거야? 이온수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뭐야? 산화랑 반응이랑 똑같은 거야. 어차피 수용액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면 NaOH를 내가 뭐 해도 집어넣잖아. 집어넣어도 누구의 개수는 Cl-의 개수는 계속 뭐 한 거야? Cl- 개수는 구경분 이온이니까 뭐 하지 않는다. 늘지 않으니까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거기다 누굴 넣으니까 NaOH를 넣어주잖아. 그럼 NaOH를 넣어주면 NaOH는 반응하는 않는 구경분 이온이니까 개수가 계속 뭐야? 개수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을 때 이제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 그럼 잘 보면 지금 음이온이 2개인데 양이온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누굴 더 써줘야 돼? 양이온을 더 써야 하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돼. 1.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하고 누구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뭐 할 수 없다? 얘는 수용액 안에 공존할 수 없는 거야. 알았지? 공존할. 동시에 뭐 한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우리 큰딸이랑 막내딸 같은 느낌이거든. 같은 집에 살지만 같은 장소에 절대로 없어. 개 싸워가지고. 알죠? 그래서 공존할 수 없는 애들이야, 걔네들. 알죠? 조만간 누가 누구 하나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공존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그러니까 얘가 몇이 있다고 치면 1이 있다고 치면 절대로 얘는 뭐야? 절대로 얘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개수를 잘 맞췄는데 얘가 2에서 몇이 됐어? 2에서 1에서 하나가 뭐 한 거야?
하나가 사라진 거잖아. 그럼 그거 하나 사라진 거의 원래 이유는 뭐냐면 NA가 들어오면 누구도 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OH가 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뭐 했다는 거야? 서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서로 반응을 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반응을 얘가 해서 하나가 뭐 한 거야? 하나가 준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물이 생성이 되는데 물이 몇 개 생긴다? 물이 한 개가 생기는 거야. 알죠? 왜냐면 얘가 몇 줄 때, 얘가 1줄 때 그게 물이 생성되는 반응에 뭐 했기 때문에 물이 생성되는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에 OH-가 1 들어오면 그게 얘하고 반응해서 뭐 하는 거야? 물을 하나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누구는 H+는 뭐 한다? H+는 이제 줄게 돼 있는 거지. 이러다 보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딱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액성은 뭐야? 여기는 액성은 아직 산성이겠지. 산성. 누가 남아있으니까? H+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BTB용액 색깔로 봐도 노란색이죠. 노란색.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누굴 넣었어? NaOH를 넣었어. 그럼 NaOH를 넣었더니 Na+랑 Cl-를 봤더니 두 개의 개수가 탁 뭐야? 두 개의 개수가 똑같거든? 그럼 두 개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의 뜻이 이제 뭐가 되냐면 더 이상 H+나 OH-는 없어도 되는 거야. 이미 개수가 서로 같은 거야.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균형이 뭐 한 거야? 균형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없고 얘도 뭐 하는 거야? 얘도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시 얘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다시 얘가 1만큼 줄면 그 준 만큼이 뭐가 생기는 거야? 물이 생성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뭘 하나 더 넣어. NaOH 하나 더 넣잖아. 그럼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반응할 게 없는데 얘가 3개고 얘가 2개니까 양이 음보다 많잖아. 그럼 양이 음보다 많으니까 양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음이 더 있어야지. 이렇게 하나가 더. 됐어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요 지점 보이지?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요 지점이 중성이죠. 그럼 중성이니까 색깔이 뭐가 되냐면 색깔이 초록색이 되는 거죠. 그 여기는 이제 여기를 넘어서서 내가 NaOH를 뭐 했는 게 NaOH를 더 넣어준 거잖아. 그럼 NaOH를 더 넣어줬기 때문에 얘는 액성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염기성으로 바뀌니까 색깔은 뭐가 되냐면 색깔은 파란색으로 뭐 한다. 노초파니까 파란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원래 액성이 뭐가 있었는데 산이 있었는데 뭘 조금씩 집어넣어? 염기를 조금씩 집어넣잖아. 그러다 보면 뭐가 돼? 중성이 되지. 그치? 되겠어. 그래서 이 중성이 되는 요 순간, 맞지? 중성이 되는 요 순간이 뭐가 된다? 요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점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실험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적정. 이렇게 불러요. 알지? 이 실험 자체를 중화적정.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봐.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H+는 뭐 하는 거야? 점점 뭐 하다가 줄어들다가 뭐 하는 거야? 줄어들다가 0 되는 거예요. 맞다. 줄어들다가 0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OH-는 뭐 하다가? OH-는 계속 없다가 반응이 뭐 하고 나면? 반응이 끝나고 나면 뭐 하는 거야? 반응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써보면 요 색깔로 표현한 게 뭐가 되냐면 H+가 되고 요 색깔로 표현한 게 OH-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잘라볼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볼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요 자료로 표현할 때 뭐가 되니까? 중성이 되는 지점이야. 그럼 요쪽은 액성이 뭐다? 요쪽은 액성이 산성이고 요쪽은 액성이 뭐가 돼? 염기성이 돼서 원래 산성인데 염기를 조금씩 넣어서 뭐에 도달하게 한다? 중성에 도달했으니까 요 지점이 중화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잘 봐봐. 중성이잖아. 중성. 중성일 때 이온이 몇 종류야? 그래프를 봐도 여기 자료를 보거나 그래프를 봐도 중성일 때 이온이 몇 종류야? 2종류야. Na+, Cl-. 그래서 중화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반드시 중화점에는 두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뭐 해야 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아까 한 것처럼 이건 중성에 도달했으니까 이온이 몇 종류다? 이온이 2종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지금 자료를 보면 Cl- 있고 H+ 있고 뭐가 있어? Na+ 있잖아. 그럼 이온이 몇 종류니까? 이온이 3종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온이 세 종류니까 산성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다? 뭐 있고? Na 플러스 있고 Cl 마이너스 있고 뭐가 있으니까? OH 마이너스니까 이온이 몇 종류 있으니까? 이온이 세 종류 있으니까 뭐가 된다? 세 종류 있으니까 염기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이온이 두 종류 나오면 그 의미 자체는 구경꾼 이온, 두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뭐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중성이다. 이런 표현이고 세 종류가 나온다는 건 산성 또는 뭐다? 산성 또는 염기성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화점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 중화점의 의미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수용액에 뭐 하는 거야? 수용액에 구경꾼 이온만 존재할 때가 뭐야? 구경꾼 이온만 존재할 때가 뭐가 되냐면 중화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아까처럼 써볼게. 아까처럼 자, 이렇게 썼다고 쳐봐. 그러면 4, 1이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얘가 4가 있고 얘가 1이 있으니까 얘가 몇이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되고 얘가 1에 몇이니까 4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여기에 몇이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되고 얘는 3, 3이니까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여기서 물이 몇 개 생긴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응? 물이 몇 개 생겨? 1개. 여기서 물이 몇 개 생겨? 1개. 여기서 물이 몇 개 생겨? 3개. 그럼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다시 이쪽으로 와봐. 이쪽 할 때 얘가 몇 개 있었는데 2개 있었는데 얘가 몇 개 들어왔더니 하나가 들어오잖아. 그럼 OH-가 원래 하나 들어오거든. 그럼 이 하나 들어온 게 요거 하나랑 반응해서 물이 몇 개 생긴 거야? 물이 1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물이 생기는 건 뭐다? 양이 작은 구경꾼 이온 기준은 무조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뭐가 안 중요해? 알짜 이온이 안 중요해. 구경꾼 이온이 되게 중요해. 구경꾼 이온을 갖고 뭔가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그냥 하나니까 뭐 물이 몇 개 생겨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얘가 또 몇 개니까 하나니까 물이 몇 개 생겨라고 하면 그냥 1개라고 하면 되겠고, 얘는 3, 3이니까 구경꾼 개수가 똑같으니까 물이 몇 개 생겨요? 그러면 3개 뭐 이런 느낌이 생기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뭐 이렇게 H2O라는 물이 생성이 되는데 물이 생성되는 개수를 뭐 하고 싶다? 파악하고 싶으면 항상 뭐 한 걸 찾아야 돼? 양이 작은 거에 구경꾼 이온을 찾으면 돼. 알죠? 양이 작은 거에 구경꾼 이온 기준으로 물은 뭐 한다? 물은 생성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잘 봐봐 얘들아. 요 놈하고 요 놈 우리가 잘 바라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특징이라는 거는 실제로 단연간에 이렇게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를 뭐 하는 거야? 그냥 일반화 시킨 거야. 이거 잘 보시면 여기가 4잖아 4. 요걸 2개를 더하면 몇이야? 4고 여기가 4였을 때 요거 2개 더하면 뭐야? 2개 더하면 4야. 그럼 항상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개수는 뭐야? 똑같잖아. 근데 얘는 다 더하면 몇이고 8이고 얘도 다 더하면 몇이야? 8이지. 근데 그 8의 숫자의 딱 절반이 뭐야? 얘지. 얘도 8의 숫자의 절반이 뭐야? 얘거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얘는 액성이 지금 뭐다? 얘는 액성이 산성이잖아. 그럼 산성의 구경꾼 이온이 Cl-고 얘는 액성이 뭐니까? 염기성이어서 염기성 이온의 구경꾼 이온이 Na+잖아. 그럼 항상 구경꾼 이온 중에 그 놈이 존재할 때 그 놈의 액성을 파악하는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양이 많은 쪽이 항상 전체의 몇이다?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자료를 이해했으면 이것도 돼야 되거든. 뭐냐면 자 이렇게 했다고 쳐.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했어. 그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잘라놨으니까 얘가 전체의 얼마를 차지하는 거야? 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썼다고 쳐. 이렇게. Cl-다. 그럼 이게 액성이 뭐야? 응? 산성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냥. 전체의 절반이 Cl-사 차지해? 그럼 이건 액성이 산성이야. 그럼 얘가 Cl-사 전체의 절반이면 나머지 2개는 무조건 무슨 이온이 있어야 돼? 나머지 2개는 무조건 양이온이 있어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얘가 Na+고 얘가 H+였다 라고 치면 수용액 안에 얘네들이 존재하는 비율이 2대 1대 1이다 이렇게. 그럼 물이 몇 개 생기는 거야?
한계 생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주던가, 뭘 주던가, 표를 주던가, 아니면 뭐다? 벤 다이어그램을 주던가. 셋 중에 어떤 형태를 주면 그 자료를 보고 뭐 해야 할 수 있어야 돼? 종류를 찾아야 돼, 종류.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게 뭐야, 씨발 동그라미 뭐 칸 3개 나눴다. 이게 아니고 딱 보는 순간에 아, 이렇게 3개로 나눴으니까 이온이 몇 종류 있다? 이온이 3종류 있잖아. 그럼 아, 이온이 3종류 있으니까 뭐다? 산성 또는 뭐다? 염기성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머릿속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야? 이온이 2종류 있다. 그럼 이온이 2종류 있으면 무슨 이온밖에 없는 거야? 이온이 2종류밖에 없으면 구경꾼 이온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액성이 뭐다? 중성이다. 이런 개념이 생겨야 돼. 그래서 항상 중화반응 문제를 우리가 뭐 할 때? 중화반응 문제를 우리가 풀잖아. 그럼 중화반응 문제를 풀 때는 수용액 안에 어떤 이온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뭐 하지 않으면 계산을 못 하잖아. 그럼 문제를 뭐 한다? 그럼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5번째 이제 중화점을 확인하는 법이다라고 했을 때 기억해 보시면 지시약의 색변화 이렇게 써 있잖아. 지시약의 색변화가 제일 뭐한 방법이야? 제일 쉬운 방법이야. 그냥 외워서 아, 지시약이 색깔이 변하면 우리가 그 색깔이 변하는 걸 갖고 뭐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이온수의 변화야. 이온수. 그렇지? 그래서 이온수의 변화 첫 번째, 중화점에서는 구경꾼 이온만 1대1의 개수비로 존재하잖아. 알았지? 중화점에서 구경꾼 이온만 1대1의 개수비로 존재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 중화점에선 이온이 뭐한다? 이온이 2종류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량으로 존재하는 구경꾼 이온은 전체 이온의 수의 항상 몇이다? 절반. 자, 잘 봐봐. 여기가 지금 액성이 뭐야? 액성이 산성이잖아. 그럼 산의 구경꾼 이온이 Cl-이. 그럼 Cl- 반드시 지금 전체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을 차지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액성이 뭐야? 여기는 액성이 염기성이잖아. 그럼 액성이 염기성이니까 누가? Na+가 전체 이온수의 몇을 차지하고 있다?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특징이 나와, 특징.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화점까지 총 이온의 수가 일정하다가, 알았지? 중화점까지 총 이온의 수가 일정하다는 뭐냐면, 자, 봐봐. 처음에 전체 이온의 수가 몇이야? 4. 그 다음에 몇이야? 4. 그 다음에 몇이야? 4. 이렇게. 그러다가 중화점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으니까 그냥 넣어주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몇으로 바뀌는 거야? 6으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Cl-가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H+가 주는 만큼 누가 늘어나? Na+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반응 전까지 전체 이온의 수가 뭐 하는 거야?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여길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으니까 얘네들이 느는 만큼 뭐야? 전체 이온의 수가 느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 거기 써 있는 뭐 총 이온의 수 일정하다 그 이후에는 수만큼 늘어난다라고 할 때 이런 특징들이 뭐가 돼 있어야 돼? 이런 특징들이 이렇게 이게 돼 있어야지 문제를 뭐야? 빨리 풀어. 그러니까 뭐 산화하는 반응할 때도 뭐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고 그래프가 커지거나 일정하거나 작아지거나 뭐 반응성 수소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지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도 똑같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패턴들을 뭐야? 외우셔야지 문제를 뭐 한다? 빨리 풀어서 실제로 3년기 중화반응이 외울 게 산화하는 반응 뭐야? 더 많아. 경우의 수도 훨씬 많아.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시험에 나오면 분명히 틀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특강할 때 그래서 중화반응 그래도 좀 잘 뭐 하는 거야? 잘 끝내고 나야지 학기 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돌릴 때 느낌이 오겠죠. 그때 가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보면 이제 온도 변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온도 변화.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있어야 돼. 중학교 때 뭔가 존나 많이 배웠거든. 중학교 때 배울 때 이런 걸 배운 적 있어. 이런 걸 배운 적이 있거든. 물론 중학교는 델타라는 개념을 배우진 않았지만 이 하나씩 써보면 Q는 열량, 그 다음에 C는 비열, 그 다음에 M은 질량, 델타 T는 뭐냐 하면 온도 변화.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통합과학을 할 때 여기서 바꿔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통과할 때 모든 중화 반응 과정의 비열은 뭐다? 비열은 항상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걸 이제 일단 신경 쓰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어디서 반응하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반응하거든. 그럼 수용액에서 반응하는데 그럼 같은 그냥 수용이면 그냥 대충 후렸을 때 물이었다고 쳐봐. 그럼 물이 있을 때 물의 질량은 뭐에 비례하는 거야? 물의 질량은 부피에 비례해요. 그래서 요 값은 뭘로 바꾸면 되냐면 요 값은 부피로 바꾸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다? 델타 T라는 이제 온도 변화가 있어서 이제 이 식이 원래 이제 의미가 뭐냐면 열량이야, 열량. 그러면 이게 열량이라는 건 뭐다? 예를 들면 열이 발생한 양이거든. 근데 중화 반응하면 아까 설명할 때 무슨 반응이라 했어? 발열 반응이란 말이야. 그럼 발열 반응이라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물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물이 생기면 그 물이 뭐한 만큼? 물이 생성되는 양만큼 뭐가 발생하는 거야? 열량, 열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그 열량을 갖고 뭐 하는 거야? 델타 T, 뭐 하는 데 쓰이는 거야? 온도 변화하는 데 쓰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화 반응을 우리가 시키잖아. 그럼 중화 반응을 시키면 거기서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가 실실실실 뭐야? 올라가. 근데 참고로 여기서 질량이 부피하고 관련됐다고 할 때 중화 반응하면 뭐가 생겨? 물이 생기면 무슨 변화가 있는 거야? 부피 변화가 있는데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생성된 물의 양은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경은 쓰지 않아도 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화 반응을 하잖아. 그러면 이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뭐가 점점 생기기 때문에 물이 생기기 때문에 중화 반응하면 뭐 하는 거야? 온도가 쫙 뭐 한다? 온도가 쫙 올라가요. 그랬다가 중화 반응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열은 발생하지 않는데 내가 예를 들면 찬 수용액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온도가 뭐 하겠어? 온도가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점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화점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어떤 그래프 형태가 나오면 무슨 점을 찾는 거야? 온도가 제일 높은 점을 찾는 거야. 그 지점이 뭐가 된다? 그 지점이 중화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알죠?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 근데 잘 봐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어디가 중화점이야? 여기지. 그치? 그럼 이렇게 그리면 중화점이 어디야? 이렇게 하면 중화점이 어딘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산을 올라가서 여기가 정상이네 라고 했을 때 정상이면 뭐 하는 게 정상이야? 내려오는 게 정상이야. 내려오는 길이 있어야지 정상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중화점이라고 하면 얘는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전체에서 제일 높은 거니까 이 점이 중화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신 시험 문제 볼 때 흉악하게 내는데 이렇게 그려놔. 이렇게만 그려놔? 근데 여기가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중화점이다?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어떤 그래프 형태를 그렸을 때 온도가 뭐한 점? 온도가 제일 높은 점이 중화점이라는 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있어야지만 그걸 확인해서 여기가 중화점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화점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중화 반응하면 뭐가 생겨? 물이 생기잖아. 그럼 물이 생기기 때문에 막 물이 생기다가 더 이상 뭐야? 물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지점이 찾으면 이 지점이 뭐가 된 거야? 이 지점이 완전히 중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화점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화점을 찾는 방법들을 뭐 하는 거야?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옆에 붙어 있는 예제 풀면서 이제 이온의 종류하고 농도하고 그렇게 할게요.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